안녕하세요, 덴탈입니다. 모체릭 진행이 벌써 3주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레벨업 하시면서 챙겨야 하는 스펙업 요소를 정리하는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1600레벨이 되시면 혼돈의 성화탑 레이드와 함께 엘릭서가 추가됩니다. 엘릭서는 방어구 5부위에 붙이는 스펙업 수단으로 각 부위당 최대 3개의 엘릭서를 저장할 수 있고 3개 중 1개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키 가이드 탭에서 엘릭서 가이드를 진행하셔야 연성을 할 수 있으니 해당 가이드를 진행해주시고 가이드 보상으로 연습용 엘릭서를 받으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엘릭서는 각 마을 대도시에 엘릭서 연성 NPC를 통해 연성할 수 있고 혼돈의 상하탑을 1회 클리어하셔야 연성한 엘릭서를 장비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성에 들어가시면 4개의 옵션이 랜덤으로 붙어있고 마지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옵션을 우선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특수 옵션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을 모두 골랐다면 3가지 선택지 중에 원하는 옵션을 붙여주는 선택지를 고르면서 연성해주시면 되는데 엘릭서는 최종적으로 5개 중 2개의 옵션만 남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특수 옵션과 공격력, 무기 공격력, 힘 민첩 지력 같이 붙어있는 걸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엘릭서에는 무기 공격력, 힘 민첩 지력 등 공용 옵션과 달인, 회심, 보스 피해, 치명타 피해 등 각 부위마다 특수 옵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자와 장갑에 붙는 특수 옵션의 경우 딜러는 직업과 각인에 따라 회심, 달인 중 1개를 사용하고 서포터는 선각자를 사용합니다. 이 특수 옵션들은 5부위 엘릭서의 합이 35, 40포인트일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최소 8포인트 이상 연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9에서 10포인트인 부위가 있다면 다른 부위는 1, 2포인트 낮아도 괜찮겠죠? 어깨에 붙는 특수 옵션의 경우 딜러는 보스 피해 옵션을, 서폿은 특수 옵션이 아닌 무기 공격력과 지능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상의에 붙는 특수 옵션의 경우 딜러는 쓸 옵션이 없어서 공격력, 무기 공격력, 힘민지 중 2개, 서폿은 최대 생명력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하의에 붙는 특수 옵션의 경우 딜러는 직업에 따라 치명타 피해와 추가 피해 중 1개, 서폿은 아군 강화를 노려주시면 됩니다. 모체릭 캐릭터의 경우 행운 엘릭서 40포인트 옵션을 주는데 각 부위별로 8포인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모자와 장갑의 특수 옵션을 가장 먼저 노려주시면 됩니다. 엘릭서를 진행하실 때 하단의 연출 건너뛰기를 켜주시면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성이 완료됐다면 엘릭서 부여 및 제작 NPC를 통해 부위에 맞는 특수 옵션을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모자와 장갑의 특수 옵션을 헷갈려 하셔서 장갑 부위를 모자에 붙이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꼭 2번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부여해주세요. 1610레벨이 되시면 카멘 레이드와 함께 방어구 초월이 추가됩니다. 초월도 마찬가지로 카멘을 클리어하시면 클리어한 관문별로 상위 단계가 오픈되고 다음 단계를 열기 위해서는 카멘 클리어 재료인 어둠의 불이 필요합니다. 방어구 5부위에 붙이며 초월 최종 효과가 20성이기 때문에 각 부위마다 7단계까지 진행하셔야 하고 7단계 중 6단계는 3성을, 1단계는 2성을 해서 1에서 7단계 총 합이 20이 넘어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방어구 5부위 모두 7단계 20성이 넘어가면 방풀초라고 부릅니다. 방어구 초월을 진행하는 부위는 크게 상관없지만 하의와 상의를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의에 붙어있는 전승자의 힘 옵션이 카멘 55줄 본인 분신 잡기 때 유용하게 쓰이고 딜적으로도 상하이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상하이 먼저 끝낸 후 다른 부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초월의 방식이 변경되면서 1에서 4칸 숫자 위에 확률대로 나오고 특수 타일을 밟으면 4칸 전진, 자동 한 번 더 굴리기, 다음 턴 곱하기 3배 전진 등 다양한 효과를 이용하여 도착지까지 가면 되는 부루마블 느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일정 횟수 안에 끝 지점에 가지 못해 3성을 못할 것 같다면 중단 후 복원을 통해 다시 시도하셔야 하며 무료 복원권이 없다면 마을 대도시에 초월 재료 제작 NPC를 통해 고대 마력석을 제작하여 복원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중단 후 복구를 할 때 일정 횟수마다 엘조인의 가오가 올라가는데 엘조인의 단계가 올라가면 3에서 4 나올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엘조인을 안 쌓으면 베스트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점점 확률이 올라가니 멘탈 부여잡고 천천히 해보세요. 1620레벨이 되시면 에키드나 레이드와 함께 상급 재련이 추가되고 캐누아트 요새 파밍을 통해 4티어 장비로 계승 가능합니다. 상급 재련은 에키드나를 클리어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장비 재련 NPC에게 가셔서 하단의 상급 재련 탭을 눌러 에키드나 보상으로 얻는 비늘로 담금질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급 재련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J키를 눌러 가이드에서 상급 재련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상급 재련은 누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각 단계마다 100의 경험치를 요구하는데 성공은 10, 대성공은 20, 대대성공은 40이 오릅니다. 하지만 대성공, 대대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을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공으로만 강화를 하려면 너무 많은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있는 시스템이 선조의 가오입니다. 상급 재련 6번을 시도하여 우측 상단 선조의 가오가 전부 차면 특수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효과는 총 4가지로 갈라투레의 망치,
벨라르의 칼, 쿠온바르의 모루, 테메르의 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메르 빼고는 전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선조의 가우턴에서 대대성공 갈라투르나 쿠온바르 뜨는 게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상급 재련 때 숨결 사용은 숨결이 많이 있다면 매 강화마다 숨결을 넣는 게 좋겠지만 대부분 숨결이 적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조의 가우턴에만 숨결을 넣어 대성공 혹은 대대성공을 띄우고 특수효과를 받아 경험치를 확 올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급 재련은 1단계당 아이템 레벨이 0.16씩 오릅니다. 상급 재련 5단계마다 아이템 레벨 0.83씩 오르기 때문에 상급 재련 5단계는 일반 재련 1단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에서 10단계는 1620레벨부터 할 수 있지만 명예의 파편이 많이 없다면 상급 재련의 효율은 1660레벨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레벨에서는 상급 재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존 유저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명예의 파편이 많고 3티어 재련 재료가 많다면 무기만 있는 재료 모두 사용해서 상급 재련을 최대한 진행하고 방어구는 상급 재련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 10단계까지 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재료가 없는데 구매해서까지 상급 재련을 하시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시점에서 효율을 본다면 명예의 파편만 있다면 캐누아트 장비 전에 하는 게 이득, 명예의 파편이 없다면 캐누아트 장비 계승 후 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미 계승을 하셨다면 일반 장비 16강 이후에 1에서 10단계 해주시면 됩니다. 균등 강화했다는 가정하에 6부위 모두 16강이라면 아이템 레벨은 1670입니다. 1670부터 상급 재련하면 된다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40레벨이 되시면 4티어 유물 악세 파밍이 가능합니다. 아크 패시브 포인트의 변화는 없지만 기존 3티어 악세에 비해 힘, 민첩, 지력이 올라가고 부여받는 옵션의 개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흔히 중옵이라고 하는 중간 옵션 이상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목걸이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1.2% 이상 혹은 추가 피해 1.6%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귀걸이는 공격력 퍼센트 옵션으로 0.95% 이상, 무기 공격력 퍼센트 옵션으로 1.8% 이상으로 맞추며 반지는 치명타 피해 2.4% 이상 혹은 치명타 적중률 0.95%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골드가 없다면 몇 부위는 타협해서 낮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상급 재련은 하드 에키드나를 통해 10에서 20단계 상급 재련 담금질을 할 수 있고 베이모스를 통해 무기 초월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급 재련 10에서 20단계는 이전 상급 재련과 동일하나 이 구간도 효율은 일반 장비 19강 이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반 장비 19강 이전에는 상급 재련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균등 강화와 10단계 상급 재련 기준 6부위 모두 19강이라면 아이템 레벨은 1695입니다. 1695부터 상급 재련 10에서 20단계 한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무기 초월은 베이모스를 클리어하시면 진행할 수 있고 방어구 초월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초월 개방 재료만 카멘의 어둠의 불에서 베이모스의 비늘로 변경되었다는 것만 바뀌어요. 그리고 무기 초월 7단계 20성을 달성하시면 무풀초라고 부르는 단계가 됩니다. 고인물이라면 무기 초월 천천히 해도 레이드 단이지만 뉴비분들은 무기 초월의 단계로 클리어 경험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베이모스를 클리어하는 대로 전부 무기 초월을 진행해주세요. 1660레벨이 되시면 노마 레기르를 통해 4티어 고대 장비로 계승할 수 있습니다. 진화 포인트는 방어구에만 붙어있기 때문에 방어구를 고대 장비로 계승하시면 한 부위당 진화 4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한두 부위가 나와도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3-4부위가 나오면 이노드를 20만 사용해서 진화 4노드를 한 개 더 찍을 수 있게 되고 5부위가 나오면 이노드 30, 4노드 20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부위는 해야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편입니다. 1, 2관문 더 보기를 했다는 가정하에 한 부위당 2주의 시간이 걸리며 진화 포인트가 올라가는 방어구 5부위만 계승한다면 5부위 모두 계승하는데 쐐기도 2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주 40개, 매주 20개에 8번, 9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무기는 방어구를 모두 끝내고 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670레벨이 되면 이막 노마 라브레슈드를 통해 카르마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아크 패시브 진화, 깨달음, 도약에서 개방 가능하며 각각 따로 개방하고 레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카르마를 전부 개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깨달음 내시를 했다는 가정하에 1670레벨에 깨달음 카르마를 3랭크까지 올리시면 4노드를 찍을 수 있게 되어 1680 고대 학세가 아니라도 4노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약 카르마를 개방만 하시면 도약 2노드를 찍을 수 있어 초각성 스킬을 강화할 수 있어요. 깨달음 4노드가 매력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약을 먼저 개방하시고 나서 깨달음 개방 후 3랭크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약 개방, 깨달음 3랭크는 풀 더보기 기준 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도약 깨달음 3랭크를 하신 뒤에는 깨달음을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680레벨이 되시면 하드 에기르를 갈 수 있는데 쐐기돌 얻는 양만 달라지기 때문에 스펙업 요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스펙업 요소로는 4티어 고대 악세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악세는 깨달음 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에 카르마를 하지 않으셔도 깨달음 4노드를 찍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사이드 노드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고대 악세는 최소 중단일 이상으로 구매하셔야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아까 1640에 설명드린 중간 옵션 이상으로 구매해주세요. 팔찌도 그대로 올라가면서 도약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이전에 카르마를 하지 않으셔도 도약 이노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1640 유물 구간 때 야무진 팔찌를 얻어 끼고 있다면 1680 고대 팔찌를 분해해서 얻는 조각 100개를 모아 마을 대도시의 팔찌 전문가를 통해 그대로 승급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630레벨에는 하드 카멘을 통해 어둠의 불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는 점만 다르고 1690레벨에는 이막 하드 아브레슈드를 통해 카르마의 잔영을 더 많이 수급하여 카르마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만 달라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뉴비 복귀 유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지 성장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단식으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 각 레벨이 될 때 보시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앞으로 쑥쑥 성장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가이드로 커밍 순!